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쉬셨습니까? 어, 이제 2차 온라인 수업입니다. 그 하루빨리 코로나가 좀 진정돼서 우리가 강의실에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역량 중심 채용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그리고 직무 분석과 기업 분석을 하는 방법, 그리고 직접 시간을 좀 줘서 여러분들이 직접 찾게 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스토리텔링 기법을 어떻게 작성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이제 자기 분석을 통해서 자기 분석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의 목표는 흥미 검사를 활용한 열정을 가지고 일한 경험 찾기, 그리고 가치관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신념 찾기, 다중지능 검사를 활용한 강점 찾기, 이 세 가지를 좀 목표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대학에서의 심리검사 이해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저학년 때그 진로 탐색이라든지 아니면 진로 과목을 통해서 이런 각종 그 심리 검사를 좀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 심리 검사를 자신의 어떤 그 채용에 관련해서 연결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자기 자신을 어,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했을 겁니다. 그래서 전 4학년 이 취업 교과목에서는 이러한 심리 검사를 취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량 중심 그 채용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전 심리 검사는 우리가 그 개인의 능력이나 가치, 성격과 같은 심리적 특성을 재는 평가 도구죠. 그래서 이 적성 검사라든지 흥미 검사, 성격 검사, 생활사 검사, 가치관 검사 등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로 쪽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 진로 탐색 및 선택 시 의사결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고 평가하는 과정이죠. 이제 워크넷 같은 곳에서 우리가 그 이런 것들을 진로에 필요한 것들을 검사를 좀 할 수가 있고, 일부는 대학 생활 상담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활용 가능한 직업 심리 검사 워크넷에서 좀 알아보면은 그 직업 선호도 검사 L형, S형이 있고 L형이 있는데, S형은 그냥 흥미 검사만 나옵니다. 6가지 흥미 검사.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그 L형을 통해서 6가지 흥미 유형도 나오고 또 5가지 성격도 나오고 10가지 생활사를 같이 볼 수 있는 것이 직업 선호도 검사 L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특수 목적으로 검사하는 검사지죠. 11가지 적성 중에서 나는 어느 적성에 좀 높고 거기에 적합한 직업군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 가치관 검사, 13가지 직업 가치관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직무의 어떤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어떤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선호도 검사 L형에 나와 있는 유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란 6가지 흥미 유형이 나옵니다. 육각형 모형을 해서. 그리고 이제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이형, 진취형, 관습형.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면은, 현실형은 우리가 그 머리를 쓰는 것보다 어떤 육체적인 활동을 좋아하는 그러한 유형입니다. 그리고 좀 고집스럽지만 굉장히 검소하고 소박한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이렇게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일하는 것보다는 그 혼자 이렇게 일하는 것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손이나 도구를 사용해서 일하기, 이래서 이런 어떤 손을 많이 사용하고
대표적인 직업은 뭐 엔지니어라든지 그 운동선수,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엔지니어가 대표적인 직업이고, 운동선수, 뭐 경찰관, 소방관. 예, 뭐 갑자기 이렇게 방송을 하려다 보니까, 녹음을 하다 보니까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조금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탐구형은 그 아이씨,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온라인 수업 2주차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코로나가 진정돼서 강의실에서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역량중심 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직무 분석과 기업 분석을 실제로 사이트에 들어가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희망하는 이 직무와 그리고 기업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이런 역량 중심 스토리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스토리텔링, 자기 분석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기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인전 우리가 저학년 때는 자기 분석을 그냥 순수하게 나 자신에 대한 문제를 또는 나 자신에 대한 것만 분석을 하였는데, 이제는 이런 자기 분석한 것을 갖다가 이제 채용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함께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런 흥미 검사를 활용한 열정을 가지고 일한 경험 찾기. 그래서 그 자기가 응시하는 분야가 흥미 유형하고 딱 적합하고 거기에 맞는 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그 경험을 찾아가지고 스토리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한 그 직업이나 또는 직업이나 그리고 기업의 어떤 가치관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잘 맞아 떨어질 때 그 가치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형성된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 이 다중지능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강점을 찾는데, 이러한 강점이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직무에 희망하는 직무에 적합한 강점이면 좋겠습니다. 그런 강점이 아닌 것이면 우리가 활용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제 필요한 강점을 가지고 이런 수행했던 경험을 찾아서 역시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그 대학에서의 심리 검사는 사실은 저학년 때 많이 했는데, 저학년 때 했어도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진로 심리 검사를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취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리 검사는 그 어떤 개인의 능력, 가치, 성격과 같은 심리적 특성을 재는 검사 평가 도구죠. 그래서 그 대부분 이제 적성 검사, 흥미 검사, 성격 검사, 생활사 검사, 가치관 검사. 여기서 이제 흥미, 성격, 생활사는 검사 하나만 하면 다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는 지금 선호도 검사 L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검사하면은 자신의 어떤 그 성격이나 생활사까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심리검사 활용 가능한 사이트는 역시 워크넷이고요. 거기서 우리가 지금 선호도 L형, 그 S형은 흥미 유형 6가지만 나옵니다. L형은 이와 같이 6가지 흥미 유형, 그 다음에 5가지 성격, 10가지 생활사 이렇게 나오죠. 또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는 특수 목적의 검사로서 내가 잘하는 11가지 적성 중에서 본인이 잘하는 적성을 좀 파악하고 그 적성으로 인해서 그 적성에 관련된 직업이 어떤 것이 있으며
그런 적성으로 인해서 내가 발휘했던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직업 가치형 검사를 통해서 이건 13가지 직업 가치관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어떤 직업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흥미는 맞는데 직업 가치관이 틀려서 흥미하고 가치관이 이렇게 상충되면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고선도 퇴사를 금방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를 들어서 나의 흥미는 정말 남을 도와주는 그런 사회형이다. 근데 가치관은 금전적인 보상이 나한테 요구된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봉사나 희생심에 관련된 직업이 돈을 많이 못 벌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흥미와 가치관이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만족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업 선호도 검사 L형에 나타나는 거 중에서 이제 흥미 유형에 대해서 잠깐 그냥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검색해서 취업에 활용하는 정도만 사용하는데 여기서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현실형은 흥미의 특성은 굉장히 분명하고 질서 정연하고 체계적인 것을 좋아하고 연장이나 기계를 조작하는 활동 및 기술에 흥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교적 재능보다는 손재능, 기술적 소질이 있고요. 굉장히 검소하고 솔직하지만 조금 독단적이고 고집이 세죠. 기계나 도구들의 조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신중한 성격을 지니고 있고요. 어떤 눈에 보이는 성취에 대한 물질적 보상 이런 것을 좀 가치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싫어하는 활동은 어떤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직업은 우리가 엔지니어, 소방관, 경찰관, 운동선수 등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머리를 쓰는 것보다는 육체적인 활동을 좋아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탐구형 I는 굉장히 관찰적, 상징적, 체계적이고 물리적, 생물학적 그런 문화적 현상의 창조적인 탐구를 수반하는 활동에 흥미가 있는 사람이죠. 대인관계보다는 학술적 재능이 있죠. 그래서 탐구형에게 물건 팔으라고 하면은 물건 굉장히 못 팝니다. 그리고 현실형한테 나와 같이 더불어서 일하라고 하면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게 아니면은 좀 어려워하죠. 굉장히 지적이고 현학적이며 독립적이지만 좀 내성적인 성향이 있고요. 굉장히 분석적이고 지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지식의 개발과 습득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은 요 반대인 진청이 좋아하는 것을 이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설득, 영업 활동 이런 것을 좀 싫어하죠. 직업의 유형은 주로 이제 학자 계통이나 연구 중심 교수라든지 연구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예술형은 예술적 창조와 표현, 그 다음에 이제 변화와 다양성을 선호하고 굉장히 틀에 박힌 것을 싫어하죠. 모호하고 자유롭고 상징적인 활동에 흥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제 문제 아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야 진정한 예술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 아이가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죠. 경험에 대한 개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아이디어 또는 정서, 감정의 창조적 표현을 중심으로 합니다. 싫어하는 일은 뭘까요? 이 관습형이 좋아하는 거 굉장히 규칙적이고 틀에 박힌 일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직업 유형은 예체능계 쪽에 주로 관련이 있습니다. 요 사회형은 타인의 문제를 듣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봉사하는 활동에 흥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계적 능력보다는 대인관계적 소질이 있죠. 요 R형이 기계적 능력이 있는 반면에 요 사회형은 기계적 능력보다는 대인관계의 소질이 있습니다. 이해심이 많고 사교적이고 동정적이며 이타적이죠. 주로 이제 상담, 교육, 봉사활동 등을 선호하죠. 굉장히 이제 성격은 동정심과 참을성이 있는 성격이고 가치로는 이제 타인의 복지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화는 역시 유형도 활동도 요 현실형이 잘하는 좋아하는 기계 기술적 활동, 기술 쪽은 아주 잘 못합니다. 직업 유형은 상담, 간호사, 교사, 성직자 이런 유형이 이제는 사회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취형인데요. 진취형은 어떤 조직의 목적과 이런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타인을 지도한다든지 계획, 통제, 관리하는 일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어떤 명예, 인정, 권위에 흥미가 있다라는 거죠. 역시 과학적 평가보다는 그 설득력이 영업 능력이 있다. 탐구하고 반다라 그랬죠. 그리고 열정적이고 외향적이며 모험적이고 야심이 있다. 저도 요 진취형이 굉장히 높은데 남 설득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성격은 이런 경제적 성취와 사회적 지위에 대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가치로는 어떤 금전적 성취와 사업, 정치 영역에서 권력, 돈과 권력, 예,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싫어하는 활동은 뭘 이렇게 관찰한다든지 체계적인 활동, 뭐 이렇게 지식을 탐구하는 이런 쪽에 관심이 싫어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직업 유형으로는 CEO, 정치가, 변호사, 영업사원, 언론인. 저는 이 진취형하고 사회형이 가장 높은데요. 지금 하는 일은 탐구형 일을 하죠. 정말 공부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리키기 위해서 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익숙해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는 요 진취형이나 사회형 쪽에 관심을 갖고 제가 은퇴 후에는 진취형이나 사회형의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관습형은 그 정해진 원칙과 계획에 따라 자료를 기록, 정리, 조직하는 일을 좋아하고 어떤 체계적인 작업 환경에서 사무적 계산자 능력을 발휘하는 활동에 흥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술적 재능보다 비즈니스 실무 능력이 있고 안정을 추구하고 규율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칙을 만들거나 따르는 활동에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성격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성실합니다. 성실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전부 살림을 다 맡겨요. 뭐 사람 뽑는 거 또는 살림하는 거 뭐 이런 것, 그다음에 이제 비밀적인 거 비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맡기죠. 성격은 현실적이고 성실하다. 가치는 책임감, 질서와 사회적 관점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 싫어하는 활동은 그 명확하지 않은 모호한 과제는 굉장히 싫어하죠. 직업 유형은 우리가 이제 회계사, 경리사무원, 비서, 금융사무원 이런 쪽의 유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성격 5 요인이죠.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이건 정서적 불안정성이 좀 높은 편이죠. 이렇게 성격이 5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생활사, 내가 자라온 환경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인관계, 자존감, 독립심, 양육, 환경, 야망, 학업 성취, 예술성, 운동 선호, 종교성, 직무 만족.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낮게 나온 거하고 높게 나온 거에 대한 본인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간편 흥미 검사를 실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학습 자료실에 올려 놓을 건데요. 지금 요 화면에도 다 보이니까 종이를 가지고 직접 한번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와 비슷하거나 선호한 곳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일 수도 있고 10개 다 포함될 수도 있죠. 위에는 체크를 하고 밑에 박스는 그걸 읽어보고 손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일하기, 물건을 수선하거나 만드는 일, 공구나 기계를 다루는 기술직이 밑에 번호가 있죠. 1번, 매우 싫다면 1번, 매우 좋으면 5번 번호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할 때마다 요 체크한 걸 몇 개 체크했는지
하나 1점씩 계산해서 계산해놓고 여기는 그냥 바로 번호로 써서 합계를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그럼 이건 10점이 만점이고 이건 5점이 만점이 있죠. 내가 4개를 체크하고 3을 썼으면 7이 되겠죠. 이렇게 7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쓰면서 활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은 제가 10분 정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 화면이 전 다 했다고 보면은 제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1, 2, 3 다 보셨나요? 예, 한번 1분 더 드릴까요? 예,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혹시 못한 학생은 그 워크시트 활동지를 올려놓은 학습 자료실에서 올려놓은 거를 찾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기가 해당되는 거는 다 채셔야 되는 겁니다. 예, 20초 정도 보여드리고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흥미 유형을 그려보는데요. 그 가운데를 0으로 놓고 한 칸을 5점 단위로 끊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A4 용지에다 잽싸게 그리시고
한번 0으로 놓고 그 점 5, 10, 15 이렇게 5, 10, 15, 5, 10, 15, 15점 만점으로 계산을 해서 아까 점수 합계를 낸 거 있죠? 이렇게 R쪽 그룹 1이 현실령이죠. 7이면은 이렇게 거기다가 7 범위에다가 7 항목에다 점을 찍고 역시 그룹 2 탐구형 두 번째도 5가 나왔으면 5에다 점 찍고 예술형 10이면 10 찍고 사회형 14면 14에 찍고 진치 12면 12에 찍고 관수평 뭐 7이면 7에 찍어서 이렇게 6개의 점을 연결해 보면 여러분 흥미 육각형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높게 나온 숫자가 첫 번째 코드로 쓰고 지금 이제 영문자 코드는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현실형이 R이에요. R, 탐구형 I, 예술형 A, 사회형 S, 진치형 E, C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육각형 모양을 치면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약식으로 간단하게 나의 흥미를 좀 알아보는 일을 하는 거죠. 자, 만약에 내가 사회형 직업을 원하는데 사회형 쪽이 제일 높게 나왔다. 그러면은 사회형 쪽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했던 걸 찾아보면 거기서 정말 내가 막 일을 미쳐봤던 그런 경험들도 찾아갖고 스토리텔링으로 작성을 하면 그게 직무와 연관된 그 활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한 경험, 이와 같이 틀 안에다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흥미 유형을 흥미 유형, 사회형 쓰고 성격 특성, 봉사, 희생심, 대인관계 그리고 봉사, 희생심, 대인관계 이렇게 대인관계 활동을 직무와 관련해서 성과를 얻었던 경험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거를 우리가 스토리텔링의 스타 기법으로 했죠. 그 상황 그리고 과제, 구체적인 행동, 결과.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직무에 어떻게 기여할 것이다 라고 써보시면 되는데 오늘 다 쓸 수는 없지만은 그런 스토리가 있는지 여부만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2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다 못 쓴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스토리를 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치관 검사인데요. 요거는 그냥 우리가 설명으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스토리텔링에서 요 가치관 자신의 신념 쓰는 스토리텔링이 있었을 겁니다. 그거는 전 일반 가치관 가지고 한 거고 지금 직업 가치관을 보시면 이렇게 성취, 봉사, 개별 활동, 그리고 직업 안정, 뭐 변화 지향, 몸과 마음의 여유, 그리고 영향력 발휘, 지식 추구, 애국, 자율성, 금전적 보상, 인정, 신뢰 활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매우 중요하다, 그저 그렇다. 봉사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저 그렇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1위부터 3위까지 놓은 다음에 가장 중요한 가치관 3개와 진로와의 관련된 내용을 한번 작성해 보자 라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가장 우선순위 3가지만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요거는 그냥 일반 가치관 검사를 한번 넣어본 건데요. 자신의 신념이라든지 뭐 생활 신조, 또 가치관 찾을 때 생각이 잘 안 나면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좋아할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일을 할 때 정말 행복한 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새롭고 흥분되는 일을 한다. 모험, 창의성, 애타성, 가족, 독립, 지식, 지도력, 여가활동, 충성심, 어떤 힘, 생산성, 명성, 안정성, 기타, 뭐 겸손, 정직, 인내, 검소, 융통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이런 가치관을 간 경험을 작성해 보자. 이거는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뭐 이력서에 나는 언제 뭐 어디에 태어났다 이런 건 성장 과정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좀 식상하고, 성장 과정은 나만이 해당되는 거,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 누구나 다 있는 것이 아닌 나만이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걸 중심으로 쓰려다 보니까 이런 어떤 신념이나 가치관에 대한 스토리를 성장 과정에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자기소개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시간에 이걸 살짝 보여줬지만 이런 양식에다 두고 한번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또는 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념, 만약에 신념이 없다 그러면은 인생을 그동안 왜 살았지? 아무 의미 없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만약에 딱 생각나는 것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행복했던 일이 뭔가? 왜 행복했을까? 내가 어떤 걸 추구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것을 여러분의 신념에다 놓고 보면 여러분 스토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치관을 갖게 된 어릴 적 경험, 그리고 경험을 통해 느낀 점, 가치관을 실천하고 있는 현재의 사례, 그리고 미래의 다짐, 이렇게 해서 어떤 성장 과정이라든지 본인의 신념에 대한 스토리로, 그리고 일본 자기소개서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회복지사로 어떤 응시했다라고 했을 때 자신의 신념을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한번 사례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 훨씬 더 잘 만들기 때문에 사례를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관을 갖게 된 어릴 적 경험은 중 2학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한 복지사가 아버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여 지극히 보살펴 주시는 모습을 보고 고 1학년 때부터 쭉 지켜보았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그런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해서
그런 모습을 지켜봤다.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은 저는 그때부터 장애인을 돕는 훌륭한 복지사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을 실천하고 있는 현재 경험은 대학에서 사회복지 전공을 하면서 대학 1학년 때부터 장애인 봉사활동 동아리에 가입해서 지금까지 일주일에 2시간씩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이에 음지에 있는 그분들의 웃음이 저에게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미래의 다짐은 장애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진실된 마음으로 일을 하며 공공복지관의 복지관의 장애인의 마음과 재활을 치유하고 행복을 주는 최고의 기관을 만들 수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자, 여기 제가 약간 틀렸죠. 앞에 중 2학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심하게 다치셨는데 한 복지사가 아버님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지극히 보살펴 주시는 모습을 보고 그때 쭉 지켜보았습니다. 한 6개월간, 1년간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다중지성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강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강점은 여러분들이 직무와 관련된 강점을 찾을 필요가 있고 그 강점을 발휘했던 성과를 냈던 발휘했던 경험을 찾아서 스토리텔링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요거는 활동지를 직접 출력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은 제가 시간을 주면서 하나하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1번에 몇 번을 체크했다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면 다 하셨나요? 네, 11번부터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부터입니다. 네, 다음 33번도 넘어갑니다.
네, 이쪽 부분 다 하셨나요? 네,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는 그 채점지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번 하면은 우리가 1, 2, 3, 4, 5번에서 몇 번으로 했는지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몇 번, 2번에 몇 번, 3번에 몇 번, 4번에 몇 번, 5번에 몇 번 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쭉 체크한 거 보시고 채점지를 한번 점수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요 세로 점수를 쭉 더해서 합계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쭉 더해서 합계 점수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8가지 지능입니다. 예, 점수가 좀 합계가 나왔나요? 그래서 가장 높게 점수가 나온 거를 전 본인의 그 장점으로 보고 가장 낮게 나온 거를 본인의 이제 약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약점은 뭐 내가 이렇게 보충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시면 되겠고, 자신의 강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만약에 뭐 신체 운동 지능이 높게 나왔다. 그럼 운동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신체적인 활동을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경험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각각의 자기가 높게 나온 부분에 그 어떤 잘했던 경험을 찾아서 이것을 스토리로 좀 만드는 작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언어력, 자, 음악 지능이는 그 우리가 음악을 좀
저는 음악을 잘 못해서 여러분들 음악 예체능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음악이 좀 높게 나오겠죠. 이렇게 뭐 콩나물 대가리 보면 금방 기억하고 그거를 또 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발자국 누구의 발자국까지도 알아맞힌다고 합니다. 그만큼 청각이 많이 발달된 것이죠. 그리고 신체 운동적 지능은 그 한 가지 운동을 잘하면 다른 운동도 다 잘하는 그런 유형의 지능이죠. 그래서 어떤 무용가, 배우, 뮤지컬 배우, 뭐 경찰, 군인, 경호원, 카레이서, 운동선수, 이제 박찬호 같은 사람들 이렇게 공도 잘 던지지만 공도 잘 치죠. 그리고 이제 뭐 노래 부르면서 막 그 춤추는 가수들 신체 운동 지능이 좀 높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논리 수학적 지능은 수리적으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고 추론을 잘하는 능력이죠. 대부분 논리 수학적 지능은 흥미 유형에서 어느 흥미 있는 사람들이 좀 높을까요? 예, 그 탐구형 쪽이 이 논리 수학진이 더 높을 것 같죠. 뭐 관습형도 조금 지능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딱 상관관계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추리를 해서 수리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논리 수학적 지능은 그 기술자, 수학자, 뭐 물리학자, 과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학자고, 그다음에 은행원, 공인, 회계사 이런 사람들은 또 관습형에 관련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성격적인 측면의 직업이 있고 관련 인물들인 뭐 아인슈타인 유명하죠. 그다음에 뭐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분들. 자, 이 공간 지능은 그 대부분 이제 사물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며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인데 관련 적합한 직업은 뭐 디자이너, 조각가, 항해사, 뭐 화가, 건축가, 사진사 이런 사람들이죠. 파일럿. 그래서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길을 찾을 수 있는 사람. 길눈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 이런 사람이 공간지능이 높습니다. 자, 언어지능은 말이나 글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능력이죠. 주로 이제 뭐 작가, 아나운서, 변호사, 방송인, 정치가, 시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뭐 우리가 탤런트 중에서는 뭐 우리나라 유재석 역시 저는 언어 지능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인간관계 지능은 우리가 그 대인관계 지능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타인의 감정을 잘 알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이죠. 주린전 흥미 유형으로는 뭐 이형, 진취형 쪽하고 많이 관련이 돼 있겠죠. 또 사회형도 인간관계 지능이 높을 수 있습니다. 높겠죠. 외교관, 방송 PD, 사회학자, 정치가 이런 분들. 자, 자기의 지능. 자기의 지능은 어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알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심리학자라든지 또 철학자, 뭐 신학자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 성철 스님 같은 뭐 또 심리학자 프로이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프로이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의 지능이 높고 자연 관찰 지능은 이런 자연 현상을 탐구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인데 이런 그 동물 좋아하고 조류 같은 거 좋아하고 뭐 세박사, 뭐 윤무부라든지 허준, 뭐 파블로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연 관찰력이 높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다중지능의 활용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 분야에 어떤 그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그쪽 분야에 활동했던 어떤 성과를 얻었던 성과를 잘 발휘했던 경험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스토리텔링으로 만드는 작업을 통해서 자신의 강점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 강점을 가지고 성과를 얻은 경험을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 두 가지 다중지능에서 좀 찾았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뭐 공간지능, 대인관계지능이라고 보면 이런 공간지능, 대인관계지능 둘 중에 뭐 하나나 또는 두 개 다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지능을 직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일한 경험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얻었던 경험을 그 긴 스토리텔링이 아니고 간편 스토리텔링 스타 기법으로 한번 작성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안 하면 또 안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한 5분 드릴 테니까 5분 동안 그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제 스타 기법으로 쓰실 때 어떤 대인관계 지능으로 어떤 일을 했던 어떤 상황, 뭐 그 어떤 거를 뭐 협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대인관계적인 역할을 통해서 뭐 어떤 일을 해야 될 사항들을 가졌을 때, 특히 뭐 학교 총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바를 나갔다든지 아니면 친구 관계라든지 이런 걸 잘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하고 과제보다는 인사 담당자들은 요 행동하고 결과를 더 중요시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행동은 이러한 어떤 상황에서 대인관계를 발휘하게 될 어떤 상황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이런 과제가 있었는데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다. 근데 그것이 이제 성과를 좀 낸 결과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 직무 및 회사 비전의 뭐 기여도 어떻게 직무에는 기여할 것이고 또는 회사의 비전에 나는 이런 것들이 나의 강점이 이렇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쓰시면 마무리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까지 한번 마무리를 1분 정도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마무리 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이런 강점을 찾았다 하더라도 경험을 잘 못 찾아서 못 쓰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정말 어떤 경험이 있는지 이거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경험들을 못 찾게 되면은 스토리텔링을 작성을 못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어떤 면접이라든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성 못한 학생들은 스토리텔링 요거 워크시트를 사이버 캠퍼스 학습 자료실에다가 올릴 예정입니다. 그거를 쭉 출력해서 하나하나 다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전 자기 분석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의 2주차 1교시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갑자기 또 녹음을 하려다 보니까 말도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흥미 검사를 통한 열정을 가지고 한 경험하고 그리고 가치관 검사를 통한 그 나의 신념 또는 뭐 좌우명 생활 신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다중지능 검사를 통해서 내 직무에 어떤 관련된 강점이 있는지 장점이 있는지, 강점 있으면 그걸 발휘했던 경험이 있는지 찾아서 간편 스토리텔링까지 쓰는 것까지 우리가 오늘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교시에도 이어서 이런 자기 분석을 통해서 그 스토리텔링 작성 방법하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그 인성 검사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